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늘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고 마음을 쏟을수록 상처도 함께 남게 되어요. 어느 날은 괜찮다가도 또 어느 날은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오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더 편해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관계가 더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예전 같지 않은 체력과 마음의 여유가 사람을 대하는 일까지 흔들어 놓는 순간을 누구나 겪으니까요. 그래서 지친 마음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어디서부터 힘을 빼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노자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노자의 글을 읽다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고민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가 조용히 담겨 있어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그저 억지로 다잡으라고 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탓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물처럼 흐르는 길을 보여주며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속삭여주는 듯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대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아주 부드러운 말로 건네고 있어요. 그 말들이 지금을 사는 우리의 마음에도 천천히 스며들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마음이 조금 풀리는 순간이 찾아오지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관계를 잘하는 것이 곧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실수와 오해, 서운함을 나의 책임으로만 돌리며 마음을 더 무겁게 짊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노자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운 거리를 두라고 말해요. 너무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지고 힘을 빼야 비로소 서로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인다고 알려주지요. 이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줘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힘을 쓰지 않고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을 먼저 보살피라는 조용한 권유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노자의 시선으로 사람 때문에 지친 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노자는 어떻게 마음의 매듭을 풀었을까요?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가까워서 놓치고 있던 관계의 무게를 어떻게 가벼운 자리로 옮겨 놓았을까요? 그의 철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삶에 바로 녹여낼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내려앉고 피곤했던 하루가 잦아드는 듯한 편안함이 찾아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지친 마음이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해요. 사람 사이에서 지치기 시작하면 마음속의 작은 파도가 먼저 일어요. 그 파도는 아주 조용하지만 계속 흔들리며 하루를 불안하게 만들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괜찮은 것 같다가도 누군가의 말투나 표정이 어제와 다르게 느껴지면 다시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아요.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막상 겪는 사람은 나 혼자뿐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더 힘들고 그래서 더 쉽게 지쳐요. 관계 때문에 생기는 피로는 몸보다 마음에 먼저 스며드는 법이라 오래 버티기 어렵지요. 그런 마음을 숨기며 하루를 버티려고 하면 더 깊은 곳에서부터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쉽게 풀리지 않아요. 노자는 이런 마음을 억지로 다잡으려 하지 말라고 말해요.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 불편함을 잠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된다고 했어요. 억지로 흔들림을 멈추려 하면 더 크게 흔들릴 뿐이라고도 했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마음이 이러하구나 하고 알아차려 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해요. 생각해보면 그 말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라는 조용한 위로 같아요. 내가 흔들리는 건 관계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을 쓰며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질문이 떠오르지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사람 때문에 어렵고 사람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사람 때문에 지치는데 이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더 가까이 할 수도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노자는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방향을 정하려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힘을 주면 물이 흐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어요. 물은 막히지 않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 도망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막히지 않는 방향을 알아보는 것이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물과 비슷하다고 노자는 말해요. 마음이 계속 힘들어지는데도 억지로 붙잡으면 서로에게 더 거친 파도가 생겨요. 그래서 흐름을 잠시 바라보고
나에게 막히는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 막힘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지나치게 버거운 부분을 자연스레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흐름이 다시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것도 그런 흐름의 일부라는 뜻이지요. 사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 발 물러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노자는 그것을 피한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의 이치라고 설명했어요. 가까움과 멀어짐이 모두 관계의 일부라는 뜻이지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에요. 관계가 어려워질 때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며 잘못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지혜롭지만 지나치게 자신만 탓하면 마음이 더 다치게 되어요. 노자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보다 먼저 나를 지키려는 마음을 살피라고 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일은 바람을 다루는 것과 비슷해서 손으로 꽉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손을 편 상태로 바라볼 때 흐름을 알 수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마음이 지쳤다면 잠시 멈추어 서도 괜찮아요. 멈춘다고 해서 관계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외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의 마음이 다시 편안해질 작은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이에요. 노자는 바로 그 공간을 긴장과 부담이 사라지는 자리라고 했고, 그 자리에서 다시 관계를 바라보면 이전과 다른 길이 보일 수 있다고 말했어요. 힘을 빼는 순간 비로소 보이는 길이 있다는 말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있어요. 하지만 관계는 언제나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해서 금세 모든 것이 풀리지는 않아요.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함께 있어요. 노자는 그래서 사람을 단번에 판단하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고 지금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두 말해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우리가 상대의 말에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말을 너무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 말의 숨은 의미를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노자는 이런 마음의 복잡함을 풀어내며 상대의 말 뒤에 있는 기운을 가볍게 바라보라고 했어요. 나에게 향한 마음인지, 그날의 피로인지, 혹은 그 사람이 짊어진 오래된 부담인지 차분히 살펴보면 내가 느낀 무게가 조금은 줄어들 때가 있어요. 이런 시선은 관계를 즉시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마음의 균형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힘이 있어요. 가끔은 상대의 말보다 내 안에서 일어난 반응이 더 큰 상처를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반응을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관계를 지키는 데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관계에 대한 시선이 조금 달라져요. 이전에는 상대의 행동만 보였다면 이제는 나의 마음과 흐름도 함께 보이기 시작해요. 노자는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부드러움 속에 숨어있는 힘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 힘은 억지로 앞서가거나 상대를 끌어당기려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힘이에요. 주변의 말과 표정에 쉽게 상처받던 마음이 천천히 중심을 잡기 시작하면 관계의 무게도 조금씩 가벼워져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구분되고 그 경계가 선명해지면 내 마음의 고요함도 자연스럽게 돌아와요. 그 고요함은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 안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게 도와줘요. 노자가 말한 지혜는 결국 이런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는 마음의 힘을 마련하는 데 있어요.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 그 무게를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말고 흐름이 흘러갈 작은 틈을 만들어 주라는 말이지요. 그 틈은 때로는 쉬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마음이 다시 숨을 고르게 되면 관계를 바라보는 눈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사람 사이의 어려움도 전보다 덜 날카롭게 다가오게 되어요. 결국 관계는 누군가를 바꾸는 일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먼저라는 사실이 조금씩 자리를 잡지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돼요. 잘 지내던 관계도 어느 순간 어긋나고 아무렇지 않던 말이 갑자기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이런 순간을 맞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로가 쌓여요. 괜찮은 척하며 넘기려 해도 그 피로는 쉬이 사라지지 않아요.
노자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아주 오래 바라본 사람처럼 우리에게 조용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만물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흐르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의 자리를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긋나고 잠시 멀어지면 다시 자연스러운 거리에서 흐름이 생긴다고 했지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지침도 그런 과정의 일부라며 그것을 실패나 약함으로 보지 말라고 했어요. 흐름이 바뀌는 순간일 뿐이라고요. 이 말은 관계 앞에서 무너지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듯해요. 마음이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새로운 길로 한 걸음 내디딘 것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 맞는가 하고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일도 필요하니 그 경계를 찾기가 참 어렵지요. 노자는 마음을 과하게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결국 오래도록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너무 깊이 끌려 들어가면 중심을 잃고 너무 멀리 서면 따뜻함이 사라지지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놓되 그렇다고 무심해지지는 말라고 조용히 일렀어요. 물이 흐를 때 어느 한쪽에만 머물지 않고 고르게 넓게 퍼지듯 우리의 마음도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때 더 편안해진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 또는 상처를 주었다고 느낄 때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친 마음이 있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상대의 기분을 다 헤아리려는 마음이 지나쳤거나 혹은 내 감정에만 집중해 상대의 상황을 보지 못했거나 어느 쪽이든 기울어진 마음은 금방 무게가 생겨 흔들리지요. 노자의 말처럼 마음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으면 흔들림도 덜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숨 돌릴 자리를 조금 남겨두기만 해도 관계는 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요. 그러나 이런 말이 마음에 와닿아도 실제로 사람을 대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지요. 관계는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고 상황은 늘 바뀌니까요. 노자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대할 때 먼저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대가 깊어지면 그만큼 실망도 쉽게 찾아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걸었던 작은 기대조차도 마음이 지쳐있는 날에는 큰 상처로 돌아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노자는 기대가 아니라 흐름을 보라고 했어요. 오늘 상대가 했던 말은 오늘의 흐름일 뿐이고 내일은 또 다를 수 있다고요. 나에게 서운함을 준 행동도 그 사람이 가진 모든 마음을 설명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런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보면 조금 덜 단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덜 급하게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스스로를 챙길 시간이 생겨요.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때로는 이해보다도 기다림일 때가 있어요. 기다림은 상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다시 편안하게 자리 잡을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노자가 말한 기다림은 억지로 버티는 인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부드러운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관계로부터의 지침은 단순히 상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와 속도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노자는 자신의 속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속도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을 챙기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너무 앞서거나 너무 뒤처지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러운 거리도 흐트러지고 마음의 여유도 사라져요. 노자는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라고 했어요. 속도를 늦추면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여요. 상대의 말에 숨은 맥락도 보이고 내가 왜 오늘 유난히 예민했는지도 보이지요. 속도가 느려지면 마음은 단단하지 않아도 안정감을 찾기 시작해요. 느린 흐름 속에서 마음의 결이 다시 정리되는 듯해요. 관계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이런 흐름을 준비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내가 붙잡고 있던 걱정의 크기가 줄어들고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바라보는 마음도 부드러워져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전만큼 크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마음의 중심이 조금 더 낮고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노자가 말한 부드러움의 힘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쉽게 부러지지 않는 힘이에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휘어지며 버티는 나무처럼 사람의 말에
조금 흔들려도 다시 올라오는 힘이지요. 이 힘은 관계를 끊어내는 힘이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 안에서 조용히 살아남는 힘이에요. 그래서 노자의 철학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거나 내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거리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가까울 때는 편안히 머무르되 힘들어질 때는 한 발 물러서도 괜찮다는 뜻이지요. 그 한 발은 마음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힘을 기르는 시간에 가까워요. 이렇게 보면 관계에서 지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누군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보다 나의 마음이 다시 편안해질 자리를 찾는 일이 먼저예요. 노자는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했어요. 바람이 불면 나무잎은 흔들리고 비가 오면 땅은 젖어요. 그 흔들림과 젖음이 잘못이 아니듯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도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저 흔들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요. 흔들려도 괜찮다는 말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쉼표와 같아요. 우리가 관계 앞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흔들렸다는 사실을 자책할 때예요. 하지만 노자는 흔들림을 꾸짖지 않고 그저 바라보라 했어요.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흔들림이 잦아들고 다시 흐름을 찾게 되지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면 상대의 마음도 이전보다 잘 들리게 돼요. 그렇게 조금씩 다시 이어가는 관계는 예전과는 다른 부드러움을 갖게 돼요. 이 부드러움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흘러온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예요. 변화는 조용히 일어나지만 그 변화가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줘요. 사람 사이에서 지친 마음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사람의 말과 행동에 흔들릴까 하고요. 사실 우리는 평생 관계 안에서 살아왔고 그 안에서 인정과 소속을 느끼며 마음을 쌓아왔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도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 때가 있어요. 노자는 이런 마음의 구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는 사람이 지닌 상호 의존의 성질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는 길을 찾으라고 말했어요. 관계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관계에 매달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나와 상대가 서로 다른 흐름을 가진 존재임을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흐름을 지닌 존재가 만나면 때때로 충돌이 일어나고 때때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했지요. 우리가 겪는 피로는 그 충돌 자체가 아니라 그 충돌을 나의 잘못으로만 여기고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데서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부드럽게 흘러가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물의 성질을 본받으라고 말했어요. 조금 멀어져도 괜찮고 가까워져도 괜찮다고요. 중요한 건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 자연스러운가 하는 점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곱씹고 있으면 관계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져요. 예전에는 누군가와 어긋날 때마다 바로 해결해야 한다고 느꼈을지 몰라요. 혹은 상대의 마음을 단번에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노자는 그렇게 마음을 몰아붙이는 태도가 오히려 흐름을 막는 일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힘을 주고 움켜쥐면 물이 멈추듯 관계도 그 자리에서 더 무거워져 버린다고요. 우리는 좋은 관계일수록 갈등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자는 갈등이 전혀 없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긋남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요. 예전에는 잘 보이던 상처가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느껴지고 이전처럼 거칠게 다가오던 관계의 무게도 조금은 덜 날카로워져요. 이런 변화는 큰 소리를 내며 일어나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마음의 아래쪽에서부터 일어나요. 노자가 말한 자연스러움이 바로 이런 흐름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곧바로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풀리고 난 뒤에도 우리는 다시 사람을 만나야 하고 상대의 생각과 감정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요. 그래서 노자는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리를 조정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자리가 너무 앞에 있으면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에 쉽게 흔들리고 마음의 자리가 너무 뒤에 있으면 상대와의 거리가 멀어져 소통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마음이 지친 날에는 자리를 조금 뒤로 물려놓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뒤로 물러난 자리는 도망치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숨을 고르는 자리라고 했어요. 숨을 조금 고르고 나면 상대의 말이 전과는 다른 온도로 들리고 내가 반응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져요. 그제야 상대의 진짜 의도와 나의 감정이 분리되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고 상처받는 순간도 덜해요. 이런 변화는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마음의 자리를 조정하는 일은 때로는 쉽지 않아요. 가까웠던 사람이기에 거리두기가 어렵고 서운했던 상황이 잊히지 않아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때도 있어요. 노자는 이런 순간에 마음을 억지로 비우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억지로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더 가득 차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관찰하라고 권했어요. 관찰은 마음을 바꾸려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일에 가까워요. 이 과정을 거치면 마음속에서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이유를 이해하면 감정의 무게가 조금 옅어져요. 사실 감정은 붙잡을수록 더 커지고 바라볼수록 가라앉는 면이 있어요. 노자의 말은 바로 이런 감정의 성질을 잘 설명해 줘요. 그래서 그는 모든 감정이 흘러가도록 두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는 말라고 했어요. 감정과 함께 움직이면 흐름을 잃고 감정을 바라보며 머물면 중심이 생긴다고 했지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비로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상대가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도 줄어들고 늘 친절하기만 해야 한다는 생각도 사라져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은 자연스러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해요. 완벽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서운하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는 감정이 생겨요. 노자는 바로 이런 마음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힘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관계 역시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커지고 실망이 깊으면 마음은 쉽게 다치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면 실망도 그저 지나가는 파동이 돼요. 그래서 마음은 억지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을 통해 단단해진다고 했어요. 부드러움은 무너지지 않는 힘을 주고 단단함은 쉽게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지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사람과의 관계는 조용한 자리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찾아와요. 사람을 대하는 일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상대가 아무리 거칠게 다가와도 내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으면 상처가 깊게 남지 않아요. 반대로 상대가 아무리 친절해도 내 마음이 이미 지쳐 있다면 그 친절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지요. 그래서 노자는 마음의 평안이 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했어요. 내가 편안해야 상대도 편안하게 느껴지고 나의 흐름이 부드러워야 관계도 부드럽게 이어져요. 결국 노자가 말한 지혜는 사람을 바꾸는 것도 관계를 억지로 조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을 단단히 하라는 말이에요. 스스로를 지키면 상대의 말에 덜 흔들리고 관계에서 생기는 파동에도 적당히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의 힘은 나이를 먹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오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서 지칠 때마다 노자의 말을 떠올리며 다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는 자리로 돌아오면 관계는 어느새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사람 때문에 지쳤던 마음도 조용히 안정을 찾아요. 사람 때문에 지친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나와 상대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아야 할지 천천히 떠올리게 돼요. 예전에는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힐 것 같던 관계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라보면 조금 다른 풍경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노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관계는 단번에 균형을 찾지 않고 흐름 속에서 서서히 모양을 바꾼다고요. 우리가 물결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물은 늘 같은 모양을 유지하지 않지만 흘러가면서 제자리를 잃지 않지요. 사람 관계도 비슷해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며 흐르지만 결국 각자의 자리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 자리를 조급하게 만들려고 하면 어긋나고 흐름에 따라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지친 사람에게 노자는 빠른 해결을 권하지 않았어요. 느리게, 차분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흐라고 했어요.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질 때 관계도 따라온다고 했지요.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더 부드럽게 변해요. 상대가 마음을 닫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게 되고, 상대가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미워한다고 단정 짓지도 않게 돼요. 노자는 상대의 거리와 움직임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위치라고 했어요. 그 위치가 다를 뿐이라는 말이 마음에 오래 남지요. 어떤 사람은 삶의 무게 때문에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지쳐 있어서 다정하게 반응할 힘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종종 상대의 행동만 보고 마음을 단정하곤 하지만 노자는 들여다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더 많은 경우가 있으니 보이는 순간만으로 판단하면 서로를 놓치기 쉽다고 했지요. 이 말은 우리가 관계에서 조금 더 여유로운 시선을 갖게 해줘요. 서운함이 생겨도 잠시 숨을 고르고 상대의 오늘이 상대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되니까요. 그러며 마음은 서서히 상대에게서 떨어져 나오면서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는 적절한 거리를 찾기 시작해요. 이 거리는 차갑지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아요. 노자는 이런 거리를 자연의 간격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연 속의 모든 생명은 서로 얽혀 있지만 서로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아요. 나무는 옆 나무와 지나치게 가까워져 뿌리가 엉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강물은 바위를 완전히 밀어내지도 완전히 끌어안지도 않아요. 그저 주변의 흐름을 따라가며 스스로의 길을 만들지요.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간격이 필요하다고 노자는 말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만큼은 가까워도 상대의 마음을 짐처럼 떠안지 않을 만큼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요. 이 간격이 있을 때 상대가 조금 거칠게 말해도 크게 상처받지 않고, 상대가 조금 멀리 서 있어도 두려워지지 않아요. 마음을 지키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간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서 불필요하게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상대의 기대에 완벽히 맞추고 싶었던 마음, 상대의 기분을 항상 먼저 챙기려 했던 부담, 내가 더 잘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었던 책임감 같은 것들이에요. 노자는 이런 마음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너무 크면 마음을 짓누르고 결국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했지요. 마음이 지칠 만큼 애쓰는 일은 오래갈 수 없고, 오래가지 못하면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적당히 비우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상대를 덜 사랑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상대에게 더 자연스러운 사랑을 건네기 위한 준비라고 했지요. 이렇게 보면 마음 비우기는 단절이 아니라 회복이고,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에 더 가까워요. 노자의 이런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정리하다 보면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관계의 새로운 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관계도 마음의 흐름이 바뀌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요. 상대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노자는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을 닦아야 한다고 했어요. 거울이 흐리면 세상도 흐려 보이고, 마음이 엉켜 있으면 사람도 엉켜 보인다고요. 거울을 닦든 마음을 정리하면 상대의 행동도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고 이전보다 받아들이기 쉬워져요. 이 변화는 종종 아주 조용하게 나타나서 어느 날 문득 상대의 말투가 그리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 알아차리게 돼요. 혹은 이전에는 마음에 박히던 말들이 이제는 흘러가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해요. 이런 순간은 노자의 말처럼 마음이 자연스러운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사람 때문에 뒤흔들렸던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상대의 말이나 행동 그 자체 때문이기보다 그 말과 행동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지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마음이 단단할 때는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고,
마음이 피곤할 때는 작은 말도 크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노자는 마음을 먼저 돌보고 나서 관계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마음이 회복되면 관계도 회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람도 편안하게 느껴진다고요. 결국 사람 때문에 지친 마음의 회복은 사람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말이지요. 이 깨달음이 생기면 관계의 긴장도 조금씩 풀리고 마음은 더 깊은 안정감을 찾아요.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관계의 흐름도 자연스러운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그제야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돼요. 예전에는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고 상대의 표정에 금세 마음이 흔들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 안에 여유가 조금 생기니 상대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 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돼요. 노자는 이런 태도를 매우 귀하게 여겼어요. 그는 반응보다 관찰을 먼저 두라고 했어요. 반응은 마음을 소모하게 하지만 관찰은 마음을 지켜준다고 했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반응이 너무 빨랐던 순간이 많아요. 상대가 의도하지 않은 말에도 곧바로 마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상처가 생기지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히 자리 잡기 시작하면 반응이 조금 늦어지고 그 늦어진 순간에 마음이 지킬 힘을 얻게 돼요. 이 힘이 바로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기반이 되지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순간이 생겨요. 상대의 말이 조금 거칠어도 예전처럼 마음에 크게 박히지 않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지 자연스레 생각하게 되지요. 그 사람도 피곤했을지 혹은 무언가 걱정이 있었는지 헤아릴 여지가 생겨요. 노자는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는 과정을 부드러움의 확장이라고 설명했어요. 억지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저절로 생기는 여유라고 했어요. 이 여유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마음이 좁으면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곧바로 지치지만 마음이 넓어지면 같은 말에도 덜 흔들리고 덜 피로해져요. 그래서 노자는 부드럽게 흐르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라고 했어요. 부드러움이야말로 강함의 뿌리라고 말하며 사람 사이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은 단단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했지요. 부드러워야 꺾이지 않고 부드러워야 오래가요. 하지만 마음이 넓어지는 과정은 그저 따뜻한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오래 붙잡고 있던 감정과도 마주해야 하고 그 감정을 놓아야 할 순간도 와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말이나 행동 혹은 헤아려지지 않던 서운함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은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노자는 이런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 감정이 이제 비워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어요. 감정이 떠오를 때 억지로 눌러 담으려 하면 그 감정은 계속 쌓이고 결국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오히려 감정이 떠오를 때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면 조금씩 가벼워지지요. 노자는 감정도 물과 같아서 억지로 막으면 고이고 흘러가도록 두면 맑아진다고 했어요. 이 말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울리고 나면 오래 묵혀있던 감정들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마음을 흔드는 힘을 잃게 돼요. 이렇게 마음의 무게가 줄어들면 사람 때문에 지쳤던 순간들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게 돼요. 마음이 이렇게 정리된 뒤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져요. 예전에는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의 마음을 희생하던 순간이 많았다면 이제는 나를 지키는 선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이 선은 벽이 아니라 경계에 가까워요. 상대를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지요. 노자는 이런 마음의 경계를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았어요. 모든 생명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를 갖고 있고 그것이 무너지면 흠도 무너진다고 했어요. 사람 관계 역시 마찬가지라서 경계가 있어야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고 덜 받는다고 했어요. 경계를 만든다고 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요. 서로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고 상대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며 내가 지킬 마음의 범위도 정하게 되니까요. 이것이 마음이 건강해지는 과정이고
관계가 성숙해지는 과정이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 때문에 지쳤던 날들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조금 보이게 돼요. 그때는 괴롭고 힘들기만 했던 경험들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자리를 잡고 나면 그때의 나를 이해하게 돼요. 마음이 예민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었던 거라고요. 상대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던 날도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지요. 이런 이해는 나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기 위한 이해예요. 노자는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해지는 출발점이라고 했어요. 자신에게 거칠게 대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거칠게 대하게 되고, 스스로를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마음을 돌보는 일은 결국 관계를 돌보는 일과 이어져 있어요. 이런 흐름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조금 놓여요. 사람 때문에 지쳤던 순간들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고 그 순간들을 지나온 나를 조용히 어루만져주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어느 순간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사라져요. 다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부드럽게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자는 바로 이런 변화가 마음이 자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자연의 자리는 억지로 만든 자리가 아니라 흘러가다 보면 저절로 찾게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사람의 말도 다르게 들리고 관계의 무게도 이전만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이 조금 낮아지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일상을 지켜줘요. 사람 때문에 지쳤던 날들이 지나고 나면 문득 마음 한가운데에 조용한 빈자리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자리는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다시는 그 자리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고이는 자리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도 하고 잊으려고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관계에 서둘러 기대기도 해요. 하지만 노자는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 자리는 마음이 자라나는 자리이고 지혜가 머무는 자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들림을 지나온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마음의 깊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한동안 조용해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서는 보이지 않게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과정은 느리지만 결코 헛되지 않고 조용하지만 깊게 스며들어요. 그 빈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서서히 새로운 움직임을 준비해요. 이제는 예전처럼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행동을 지나치게 해석하지 않게 돼요. 나를 지키는 방법이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뜻이지요. 노자는 이 과정을 스스로를 되찾는 길이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맞추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놓쳐버릴 때가 있는데 지침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의 본래 자리가 또렷하게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속도를 조절할 여유도 생겨요. 마음이 예민했던 시기에는 보이지 않던 따뜻함이 보이기도 하고 관계의 작은 움직임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느껴져요.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마음의 파동을 지나면서 쌓인 지혜가 만들어내는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이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다시 상처받을까 조심스럽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다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자리 잡아요. 노자는 이 용기를 매우 소중한 것으로 보았어요. 사람을 대하는 용기는 상대를 완전히 이해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지킬 힘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했지요.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감각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회복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용기는 섣부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상대를 억지로 가까이 끌어당기지도 않아요. 마음이 준비된 만큼만 천천히 다가가고 준비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는 여유를 갖고 있어요. 이런 용기는 오래가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줘요. 이렇게 마음이 제자리를 찾고 나면 사람 때문에 지쳤던 과거마저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힘든 덕분에 지금의 평온을 배운 셈이 되고
그때는 버거웠지만 그 버거움 속에서 마음의 경계를 알게 되었음을 깨닫게 돼요. 노자는 지나간 경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부드러움은 견디는 힘이고 견디는 힘은 결국 삶을 지탱하는 근력과도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단단해지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하루가 무너지는 일이 줄어들어요. 상대의 말은 여전히 날카로울 때도 있지만 그 말이 나를 흔드는 힘은 예전만큼 크지 않아요. 마음 한가운데에 놓인 조용한 중심이 삶 전체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결국 노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건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때로 지치고, 때로 상처받고, 때로 관계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과정은 마음이 자연스러운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요. 흔들림이 지나가면 부드러움이 생기고 부드러움이 자리 잡으면 다시 평온이 찾아와요. 우리는 그 평온 속에서 다시 사람을 만나고 다시 마음을 나누고 다시 하루를 살아가요. 그 하루들은 이전보다 조용하고 조금 더 따뜻하고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자리를 갖게 돼요. 사람 때문에 지쳤던 날들이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알아가게 되지요. 이 깨달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 때 우리는 다시 사람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요. 흘러가되 흐트러지지 않고 가까워지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요.